국제갤러리 서울점과 부산점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우고 론디노의 개인전 중에서 서울점만 보고 제가 금주 시사저널에 리뷰를 썼고 그 리뷰를 요약한 영상입니다. 저는 전시 개막 직후에 전시를 가서 봤고, 그리고 리뷰 써서 원고를 보낸 다음에 이 유튜브에 쓸 푸티지 영상을 찍으려고 한 번 더 가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방문한 날이 토요일이어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관객이 진짜 많더라고요. 촉이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전시나 혹은 작품이 딱 좋다라는 촉이 딱 왔을 때 이 작품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규명하고 싶은 전시나 작품이 있어요. 근데 우고 론디노네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그랬어요. 머릿속으로는 글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 맥락이 다 밑그림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글을 쓰려고 막상 하니까 밑그림이 너무나 짧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고라는 거는 지면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면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면을 채우는데 사실 약간 애를 먹었어요. 근데 왜 애를 먹었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장황한 글과 말이 별로 필요 없는 그 직물적인 작업이 우고 론디노네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됐죠. 우고 론디노네 작품을 제가 실물로 직접 처음 본 거는 2013년도 북유럽 여행 때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어떤 미술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그때 제가 본 작품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생긴 어떤 얼굴을 무지무지 크게 약간 찰흙의 질감을 살려가지고 바깥에 세워놓은 거였어요. 그 작품 제목이 와서 찾아보니까 문라이트 이스트 노벤버, 그러니까 월출 동쪽 11월이라는 약간 모호한 작품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요 우스꽝스럽게 생긴 이 얼굴 모양의 작품이 총 12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2점이 있는데 제가 본 게 11월에 해당되는 작품을 제가 본 거예요. 통상 야외 현대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스케일로 압도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은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은 얼굴을 한 어떤 얼굴 두상을 갖다 만들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찰흙, 점토의 느낌을 갖다 살린 그런 표면 처리, 이게 폴리우레탄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래요. 근데 이건 당연히 점토가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뭐 그런 데서 원숭미도 보여줬고, 그리고 꽤 우스꽝스러운 이 작업이 물론 선정성이 있거나 문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애들 얼굴 같으니까 이런 작업이 미술관 야외에 쉽게 설치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문화적 관대함에 좀 부럽다는 생각까지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해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현대미술의 그 관행에서 벗어나 단순함을 자기 색깔로 확보한 작가라고 제가 느꼈죠. 9년 전 노르웨이에서 봤던 우고 론디노네 작품을 이번에 국제갤러리에서는 총천연색 형광색 인물 조각상으로 다시 보게 됐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암석 덩어리 2개를 갖다가 얹어 놓고 이걸 이렇게 수도승이라고 주장하는 작품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작품은 암석은 아니고 암석 모양, 암석을 3D로 확대해서 주물로 뜬 청동조각 작품입니다. 이 전시 제목이 바다의 수녀와 수도승으로 달려 있는데, 당연히 이 제목을 통해서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의 대표작 바다의 수도승이 떠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뭐 당연히 이 작품 제목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친숙한 도상을 갖고 오되 속세에서 등을 지닌 수도사의 금욕주의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만의 수도승을 만든 거죠. 형광색이 발산하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원색을 몸통과 머리통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어찌 보면 소비사회의 표상 같은 어떤 대상으로 대체한 거죠. 이번 전시된 작품에 약간 좀 먼 예시쯤 되는 게 2016년도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사막에 세운 작품이 있어요. 공공미술 작업, 세븐 매직 마운틴 이란 작업인데, 이 작업에 대해서는 올해 4월 6일날 방탄소년단 RM, 이 친구가 라스베이거스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잡혔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여기 라스베이거스 사막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이 작업은 실제 바위에다 형광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층층이 쌓은 7개의 7층 돌탑입니다. 이거 어딜 봐도 선사시대 거석기념물을 연상시킬 만한 작품이죠. 이 작업에 기복신앙의 느낌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어딜 봐도 현대 소비사회를 선도하는 형광색을 사용을 해서 대단히 비현실적인 경관을 만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활하고 황량한 미국 서부 사막, 색채가 하나도 없죠. 여기를 막 달리다가 형광색 빛을 발산하는 층층이 쌓이는 돌탑을 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일지. 그러니까 네바다 사막의 돌탑이나 국내 소개된 수도승이라는 이름을 딴 그 작업이나 모두 현대미술이 쌓아온 관람의 피로도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대미술을 둘러싸고 현대미술을 과잉 해석하게 만드는 문화가 분명히 있죠. 과잉 해석이 초래하는 효과는 현대미술을 난해하게 만드는데, 이 난해하게 만드는 게
역설적으로 현대미술을 오히려 고급 문화의 어떤 요새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현대미술이 스스로를 더 난해한 요새 안에 가두려는 성격까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대미술의 이런 난해한 성체의 틈새를 공략한 게 이 론디논의 스타일의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품에 붙어있는 수도승이라는 명칭은 관객이 작품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입간판 같은 겁니다. 진짜 수도승이기보다도. 그러니까 큰 바위에 조그마한 바위를 얹어서 이게 인체 이련이 하고 어림짐작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수도승이라는 대상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실제로 안 떠올라도 되고, 제가 볼 때 우고 론디논의 이 수도승 조각이 진짜 재현하려고 했던 건 수도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번 조각에서 재현하려고 했던 거는 물질감하고 색채라는 조형의 본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질감과 색채는 주류 현대미술이 오랫동안 방기했던 그러니까 시각예술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해석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단순한 외형의 덩어리와 색채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전시가 이번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제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수도승이라는 명칭을 따고 있는 론디논의 작품은 수도승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신성함에 연연하지 않고 색과 덩어리라는 조형의 단순미에 집중시켜서 현대미술 관람의 익숙한 피로감을 털어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 전시 작품은 긴 말이 필요 없는 직물적인 감각덩어리예요.